혹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이 용어는 그리스어 디아와 스페로를 어원으로 하는데 고대 그리스인들이 지중해 연안에 식민지를 만든 후 세력 확장을 위해 자국민을 이주시킨 역사에서 유래합니다. 현대시대에는 유대인이나 팔레스타인인, 아르메니아인, 쿠르드인처럼 모국으로부터 강제 분리되어 유랑하거나 타국에 거주하는 민족 구성원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 한국에도 가슴 아픈 디아스포라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9세기 중반과 20세기 초반 해외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인들, 그리고 그 후손들인데요. 주로 러시아나 중국, 미국, 일본 등으로 떠난 코리안 디아스포라 및 그 후예들은 부모 및 조부모가 조국에서 겪은 기근, 압제, 일제 식민 통치와 같은 모국의 배출 요인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분명 더 좋은 환경을 위해 자발적으로 한국을 떠난 재외동포와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며 우리가 더 너그럽고 따뜻하게 포용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조국이라는 이름 때문에 평생 가슴속에 한을 품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 인천공항에서 8시간 떨어진 중앙아시아에 소위 거인국이라 불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인데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요충지에 위치한 카자흐스탄은 서유럽 전체 면적에 버금갈 정도로 광활한 영토를 가졌는데 이곳에 자신들 스스로를 한국인의 후예를 자처하며 자랑스럽게 한국어만 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중앙아시아의 거인국 카자흐스탄의 수도를 알마티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공식적인 수도는 아스타나입니다.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이 1997년 북부 초원지대 아크몰라의 신도시를 건설하고 수도를 이전했죠. 수도 이전을 감행하면서 도시명을 아스타나로 명명했다가 2019년 초대 대통령 누르스탄 나자르바예프의 이름을 따 누르스탄으로 변경했다가 다시 아스타나로 되돌렸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수도는 아스타나이지만 가장 번성했고 경제 중심은 여전히 이전의 수도인 알마티인데요. 그런데 알마티 시내 중심지에 가면 굉장히 특이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국립극장인데 무려 92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특이한 점은 이 극장의 이름도 한국어 고려극장일 뿐 아니라 오로지 한국어 공연만 무대에 올립니다. 혹 러시아 작품이 오르더라도 일단 한국어로 공연하고 러시아어로 동시 통역할 정도로 한국어에 대한 집착이 대단합니다. K-팝의 영향일까요? 아닙니다. 그 길고 긴 역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러시아 영토 블라디보스톡의 연해주는 러시아와 북한의 국경이기도 한데 이 도시는 한국인들에게는 또 다른 고향입니다. 한국인들이 최초로 연해주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1863년으로 농민 13세대가 한겨울밤에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 우수리강 유역에 정착하며 시작됐습니다. 1865년에는 60가구, 그 다음에 100가구로 점차 늘어나더니 1869년에는 무려 4,500명에 달하는 한국인들이 이주했습니다. 이후로도 한국인들의 이주는 계속됐는데 가장 많은 이주가 일어난 것은 일제시대입니다. 일제의 폭압을 견디다 못한 조선인 중 상당수가 대거 탈출했으니까요. 1937년까지 무려 17만 명의 한국인이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인들은 한국 땅도 아닌 곳에 100여 개에 이르는 신안촌을 세웠습니다. 모든 러시아 땅이 그러하듯 연해주 역시 살을 내는 추위로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만 한국인들은 맨손으로 밭을 일구고 돌밭을 개간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단한 역사를 상징하는 살아있는 전설이 바로 고려극장입니다. 고려극장의 시작은 193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 최초의 해외 극단이자 전세계 유일의 민족극장 한반도를 포함 전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한민족 공연단체의 시작이었죠. 원래 고려극장은 공산주의 사상 선전과 소수민족 관리를 위한 소련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연극을 통해 사회주의 혁명 정신을 기리거나 집단농장에 작물 증산을 독려하는 내용으로 무대가 꾸며졌고 연극 후반부는 대부분 공산주의 체제를 찬양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고향을 떠나기는 했지만 그들은 민족 정서를 잊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춘향전, 심청전 등 우리나라 고대 소설을 연극으로 꾸몄고 민요가락을 접목해 노래를 지었죠. 고향을 떠난 서름과 나라를 잃은 아픔, 고된 노동의 피로를 그렇게 달랬던 겁니다. 간신히 밭을 개간해 정착에 성공한 조선인들의 삶이 파괴된 것은 1937년 스탈린의 불안감 때문입니다. 스탈린은 언젠가 일본과 전쟁을 치러 손에 넣어야 하는데 표면상으로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는 조선인들은 그의 눈에 일본인이었죠. 즉 언젠가 일본과 협력해 자신의 뒤통수를 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은 겁니다. 결국 1937년 10월 22일 스탈린은 연해주에 거주 중이던 조선인을 전부 열차에 밀어넣고는 6,000km 떨어진 중앙아시아 황무지로 강제로 이주시켜버립니다. 지금의 카자흐스탄의 크즈로르다와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인근 백테미르 지역인데 말이 좋아 이주인 것이지 사실상 버려진 겁니다. 이렇게 황무지에 버려진 조선인들은 혹독한 중앙아시아의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40만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아시아의 디아스포라 고려인이 이렇게 탄생했죠. 물론 고려극장 단원들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로 이주했기 때문에 고려극장도 둘로 나뉘었습니다. 카자흐스탄 크즈로르다에 세워졌던 고려극장은 1942년 제2차 세계대전을 피해 고려인의 중앙아시아 최초 정착지인 우슈토베로 옮겨 계속해서 작품을 무대에 올렸고, 우즈베키스탄 고려극장은 어려움을 겪다 1950년 카자흐스탄 고려극장으로 통합됐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홍범도 장군이 고려극장과 인연이 깊습니다. 1920년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등에서 일본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항일 무쟁 투쟁사의 대표적인 독립군 대장인 그는 부인과 두 아들 모두 독립전쟁에서 순국했습니다. 그 역시 연해주에 살다가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카자흐스탄으로 옮겨갔죠. 물론 그가 연해주 남부 코로즈 지역사회에서 한인 지도자로 활동하며 소련 공산당에 입당했으나 스탈린은 공산당 입당 여부와는 별개로 모든 한국인을 이주시켰는데요. 카자흐스탄으로 이주된 그는 이후 병원 경비, 극장 수의로 근무하며 말년을 보냈는데, 고려극장이 그가 수의로 일했던 장소입니다. 고려극장에는 그의 취업 명령서가 보존되어 있는데 1939년 3월 25일부터 월 100루블의 봉급을 받고 고려 드라마 극장에 임시 사찰로 근무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그는 고려극장의 고려인 희극작가 태장춘에 배려했는데, 그의 아내가 홍 장군의 구술을 통해 홍범도 일지를 만들었고, 이 일지를 토대로 고려극장에서는 연극 홍범도가 상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려극장은 한국인에게는 물론이고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카자흐스탄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듯합니다.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하면서 고려인에 대한 거주 제한이 풀려 순회 공연을 시작했고, 배우들의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이에 1959년 예전 크즈로르다로 다시 옮겨 크즈로르다 주립극장이 되었다가 1966년 당시 수도인 알마티로 이전해 1968년에는 국립극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나서서 고려극장을 국립아카데미 극장으로 승격시키면서 시내 한복판 건물 하나를 통째로 전용극장으로 내줬습니다. 알마티 중심지 2층 건물 500석 규모죠. 원래 2002년 알마티 외곽에 허름한 건물을 내줬었지만 카자흐스탄 정부는 교통 문제 등으로 이용이 불편하다는 고려인과 한인들의 호소에 따라 알마티 시내 중심지에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건물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국립이라는 용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카자흐스탄에는 특정 민족 공동체에 부여한 5개의 국립극장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민족, 러시아 민족, 위구르 민족, 독일 민족의 고려인에게만 국립 타이틀 극장을 허가해줬죠. 연중 공연 횟수, 배우들의 수상 이력 등 22가지의 조건을 충족한 극장에만 부여되는 타이틀인 만큼 고려극장의 위상을 짐작해야 하는데요. 사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등 소련 전역에 흩어져 살던 고려인들에게 고려극장은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순회 공연을 오는 날이 명절이고 잔칫날이었죠. 동양 사람 소식과 친지의 안부를 듣는 통로이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고려인을 그저 농사만 잘 짓는 민족으로만 알고 있던 외국인들에게도 고려극장 무대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비록 한국어로 공연하지만 그 열정과 춤, 노래는 굉장했으니까요. 그래서 소련에는 고려공화국이 없지만 고려극장에 있는 까닭을 짐작할 수 있죠. 다만 고려인 1, 2세대는 대부분 함경도 지방에서 넘어간 한국인이거나 그 후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함경도 사투리가 몸에 배어있고 당연히 북한 춤과 노래의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3, 4세대는 구소련 붕괴 이후 우리가 쓰는 한국 말투를 더 많이 배우게 됐고, 더구나 한류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고 있죠. 이제 곧 고려극장 창단 92주년, 연해주 한국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지 87주년이 됩니다. 그 모진 세월을 견뎌낸 것도 대단하지만 모국과 단절된 상태로 거주 이전의 자유를 빼앗기고 한국어 교육이 금지된 가운데서도 한민족의 뿌리를 잇지 않은 그 집념이 놀랍습니다. 고려극장이 고려인들의 한을 달래준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들의 노고를 기억해주고 고려인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와 다른 민족이라고 배척하지 않고 오늘만큼은 그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디시멘터리 채널에서는 어제부터 백진삼 행사가 진행 중인데, 몇몇 분들이 도대체 RG3가 뭐길래 백진삼 한 박스 먹으면 2억 원을 먹는 것과 같다고 하느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드릴까 하는데, 구매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보통 우리가 산삼이나 홍삼 등을 섭취하는 이유는 진세노사이드라는 인삼 배당체 때문입니다.
사포닌이라고도 하죠. 다만 사포닌은 콩, 파, 메밀, 더덕 등 많은 식물에도 함유되어 있어 인삼의 사포닌을 식물계 사포닌과 구분하기 위해 인삼 배당체, 즉 진세노사이드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산삼, 홍삼 등의 합연의 제품에는 RG1, RB1, RG3의 함량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백진삼의 경우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81mg이고 보통 홍삼 제품들의 진세노사이드는 20에서 30mg가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세노사이드는 체내 흡수가 힘든 고분자, 즉 분자가 커서 체내 흡수가 매우 어려운 물질입니다. 특히 표기 성분인 RB1의 경우 상당히 고분자이기 때문에 장내에서 사포닌을 분해하는 효소인 프레보텔라 오리스 등에 의해 분해되어야 체내 흡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내 특유 미생물은 사람의 체질과 식습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효소가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있어 똑같은 홍삼 제품을 복용해도 효능과 효과는 천차만별이죠. 어떤 사람은 진세노사이드 중 다이올 형태만, 또 어떤 사람은 트라이올 형태만, 또 어떤 사람은 전혀 흡수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식약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4명 중 1명은 이러한 미생물의 수나 기능이 부족하고 일본의 하세가와는 2000년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홍삼의 지표 성분인 RB1의 경우 체내 흡수율이 고작 4.35%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진세노사이드의 흡수율을 높이고 양리적 효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효소 또는 미생물을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이 과정에서 생리활성이 뛰어나고 체내 흡수율이 높은 저분자 진세노사이드 RG3 등을 발견했습니다.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RG3는 화학구조상 이성질체로 S형과 R형이 있어 두 개의 합을 표기하는데, 이 성분은 항암 효과뿐 아니라 면역력 증진과 혈액흐름 개선, 피로회복, 간기능 개선 효과 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도 98%의 RG3는 1g당 가격이 2억 원을 넘는다는 것이 안원식 회장의 말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왼쪽은 백진삼의 원료인 산삼배양근 농축액, 오른쪽은 또 다른 원료인 홍삼 농축액 결과입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하는 수치는 RG1, RB1, RG3인데 이 성분들의 총합은 15.71mg입니다. 백진삼 1g당 15.71mg이 들어있다는 뜻. 백진삼 한 포가 20g이므로 20을 곱하면 314.2mg이고 전체 중 20%가 산삼배양근 농축액이니 이를 계산하면 62.84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 백진삼 한 포에 위 세 가지 성분은 62.83mg이 포함됐다는 의미죠. 이를 홍삼 농축액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되 홍삼 농축액 10%를 계산하면 31.68mg입니다. 산삼배양근 농축액의 진세노사이드와 홍삼 농축액의 진세노사이드를 합하면 94mg을 넘어가는데 이를 보수적으로 81mg로 기재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RG3만 뚝 떼서 살펴보면 산삼배양근 농축액과 홍삼 농축액의 RG3 합은 한 포당 52.58mg이므로 30포 한 박스를 전부 드셨을 때 RG3만 1g을 넘게 드시는 겁니다. RG3 1g이 2억 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백진삼 한 박스를 먹으면 2억 원을 먹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간 저나 여러분들이나 유명 배우들을 동원한 마케팅에 휘둘렸을 뿐 어떤 제품이 더 건강한지 더 좋은지 알지도 못하고 먹어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관련 제품이 출시되어 있지만 TV 광고에 얼마나 자주 노출되는가를 기준으로 구매해왔지만 진짜 좋은 제품은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했죠. 이제 여러분들도 더 좋은 제품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셨으니 앞으로 좀 더 현명한 소비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진삼 구매 링크는 아래 댓글로 남겨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